한 번쯤 이런 생각 해 보셨을 겁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걸까?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많은 밤을 뒤척였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그 어떤 성공한 사람의 강연에도 나오지 않는 진짜 인생의 비밀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두 평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것이 우리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노년의 삶이 절대 비참할 필요가 없는 이유, 오히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 접어든 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서로 달랐나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뛰어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했죠. 우리는 모두 다른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차이가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저는 이걸 늘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평범한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 항상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중간 정도였죠. 늘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65년을 살아오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요. 마치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계곡은 채워지듯 인생도 결국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20대 때 미인이었던 친구도 이제는 주름이 생기고 평범했던 사람도 나름의 품격이 생겨 외모의 차이가 줄어들죠. 그렇게 외모로 인한 특권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40대가 되면서 외모로 인한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인격과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걸요.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서울대를 나온 친구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사람도 인생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학벌의 차이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거죠. 제 친구 중에는 인류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학벌과 지위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자 그는 회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학벌은 없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했던 다른 친구는 오히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평생 돈을 모았던 사람도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도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노인복지 혜택 등으로 생활 수준의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되죠. 저는 이걸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때 억대 연봉을 받던 친구들도 은퇴 후에는 저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되더군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던 친구들은 그만큼 지출도 컸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70대가 되면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남은 인생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입니다. 제 고향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에 심한 치매에 걸렸고 모든 재산과 명예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반면에 평생 소박하게 살았던 이웃 어르신은 건강을 잘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이라도 결국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두 평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더 성공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줄어들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셋째,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의 평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65년을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특권이나 불리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대 중반에 첫 번째 백발을 발견했을 때, 50대 초반에 처음으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사야 했을 때, 그때마다 큰 상실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담과 의무를 짊어지고 살았나요? 첫째, 공부의 부담. 젊을 때는 늘 시험을 봐야 했고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줄을 세웠고 그 줄에서 뒤로 밀리면 열등감을 느꼈죠. 둘째, 결혼과 육아의 부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셋째, 직장 생활의 부담.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 출근해야 했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실적을 내지 못하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 생각을 하며 살았죠. 넷째, 사회적 평판의 부담.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부담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승진을 위해 밤새 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60세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알람 시계에 맞춰 일어날 필요가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죠. 평생 미루어 두었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의료비 지원, 문화생활 할인. 이런 혜택들이 나이 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젊었을 때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오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나이 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데 이것 역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만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할 때는 이미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죠. 저는 2번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 죽음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 후에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사소한 일에 화내거나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깨달음은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슬프거나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잃는 대신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성취를 중요시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 왜 비슷한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할까? 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항상 행복해 보였고 다른 친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중 일체유심조라는 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은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돋보기를 써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어요. 이제 늙었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보다 10살 어린 지인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돋보기가 필요할 뿐 여전히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같은 상황이지만 제 생각이 바뀌자 감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에 한때 큰 사업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300억대 자산가였는데 IMF 때 큰 손해를 보고 20억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내 인생이 망했어. 평생 모은 돈을 대부분 잃었어. 반면에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모은 2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다른 친구는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꽤 운이 좋은 편이야. 이 정도 재산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20억이라는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20억이 잃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면서 잃은 것들에 집착하여 불행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얻은 것들에 감사하며 행복해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90세까지 사셨는데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매일이 감사하다.
반면에 60대에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던 이웃 어르신은 늘 불평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같은 노년기를 살고 있지만 한 분은 감사함으로 다른 분은 원망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은 실제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나 결과에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감이 커집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60대 초반에 큰 병을 앓았을 때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자 제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며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런 마음의 습관을 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적인 조건들은 점점 제한될 수 있지만 내면의 자유와 평화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인생을 훨씬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평등해진다는 진리와 나이 들면서 얻는 것들, 그리고 괴로움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6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노년에 꼭 필요한 5가지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을 줄여라. 젊을 때는 내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내 말 듣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자주 말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배워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요. 제 딸이 30살 때 제가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온갖 조언을 했지만 딸은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한 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딸은 스스로 중요한 인생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제가 말로 전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말로 전하려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핵심을 전하고 나머지는 젊은 세대가 스스로 배우도록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욕심을 줄여라.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60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모든 걸 왜 모으고 있지? 얼마나 더 많이 있어야 충분한 거지? 그때부터 저는 삶을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하고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 한 채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죠. 욕심을 줄이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집중할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여러 마리 토끼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건강을 챙겨라.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과로를 해도, 과식을 해도, 과음을 해도 금방 회복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본이라는 것을요. 제가 65세에 갑자기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2달 동안 거의 누워만 지냈을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걷고 식단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70대 초반인데도 대부분의 일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과로, 과식, 과음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라. 젊을 때는 항상 가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제가 은퇴 후에 동네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메일로 자녀, 손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제가 더 큰 행복을 얻게 된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을 나누든, 지식을 나누든, 물질을 나누든,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라. 이 말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은 비극적인 사례를 봤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같이 살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우가 달라졌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라는 원칙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부분이 노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의 결혼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삶은 항상 뒷전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사촌 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님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모든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걱정 없다는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형님 부부를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우가 달라졌고 특히 형님이 건강을 잃고 돌봄이 필요해지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형님은 요양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외롭게 지내다 돌아가셨습니다.
반면에 제 다른 친구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되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산은 확실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되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했죠. 지금도 그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정서적인 거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나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행한 현실이지만 경제적 독립성을 잃으면 관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어미는 새끼를 돌보지만 새끼는 어미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부모가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자녀들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의존적이 되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위한 조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되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평등해진다는 진리, 나이 들면서 얻는 것들, 괴로움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지혜, 노년에 필요한 5가지 원칙,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삶의 태도로 귀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삶의 태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사업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놓친 기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대신 그것을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는 것,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찾으세요. 젊을 때는 큰 성공, 큰 성취, 큰 변화만이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햇살이 따뜻한 날 공원을 산책하는 것, 오랜 친구와 커피 한 잔 나누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제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계셨던 8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병을 앓고 계셨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렸지.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 가족의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내게는 큰 선물이야. 셋째,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노년에 접어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할 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 하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는 영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대화도 하고 유튜브로 좋은 강의도 듣고 온라인으로 물건도 구매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고 삶의 즐거움도 더해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욕심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적인 것들의 의미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 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큰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청소할 공간도 줄고 관리비도 줄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걱정도 줄어들고 자유는 커집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단순한 삶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등해진다는 것, 나이 들면서 얻는 것들, 괴로움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 노년에 필요한 5가지 원칙,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태도,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삶의 태도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이 들어서도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음, 건강, 재산, 지위.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 이것이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6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이 지혜를 얻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두렵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평화, 자유를 얻는 축복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